저녁 노을이 창가에 부드럽게 스며들던 그런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채우고 식탁 위에서는 남편과 저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나지막이 울렸습니다. 밥 한 술을 뜨던 남편이 문득 저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깊어진 눈가의 주름 속에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처음 만났던 그 시절처럼 참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저 작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남편은 별일 없었다는 듯 늘 똑같지 뭐 하고 짧게 대답하며 제 그릇 위로 가장 맛있는 두부 조각을 올려주었습니다. 이런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 저는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평온한 저녁 식탁이 제 세상의 전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시간을 흔들 수 없을 거라고 어리석게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투박한 손등 위로 돋아난 검버섯을 보니 문득 우리의 젊은 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볕도 잘 들지 않던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우리 살림. 박봉의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매일 밤 책상에 앉아 서류와 씨름했고 그 지친 어깨를 보는 것이 제 하루의 끝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곁을 지키며 밤참으로 끓여낸 라면 한 그릇에 우리의 고단함을 녹여내곤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마주하고 앉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었죠. 여보, 우리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나중엔 꼭 호강시켜줄게.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살 거야. 그 약속 하나를 등불 삼아 저는 캄캄했던 그 시절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세상 전부를 가진 듯 든든했습니다.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처럼 아련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평생을 나라에 바쳤던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분주하게 출근하던 사람이 갈 곳이 없어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허무함이었나 봅니다. 남편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거나 의미 없이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깊은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지 쌓인 옛 앨범을 꺼내 들더니 젊은 시절 가수를 꿈꿨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더군요. 늘 무기력해 보이던 그 사람의 눈이 정말 오랜만에 소년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반짝임을 보니 제 마음도 함께 뛰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마주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제가 언제나 당신 곁에서 응원할게요. 저는 그저 남편이 남은 인생의 작은 활력소를 찾았다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의 작은 무대부터 노인회 경로잔치까지 남편은 물 만난 고기처럼 노래를 불렀습니다. 녹슬었지만 열정 가득한 목소리에 어르신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고 남편은 마치 새 장난감을 얻은 아이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 여자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신을 남편을 도와줄 매니저라고 소개하더군요. 젊었고 행동 하나하나에 자신감과 열정이 넘쳤습니다. 직접 음향 장비를 챙기고 관객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주며 발로 뛰는 모습을 보니 참 당차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헌신적으로 남편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 처음엔 자랑스럽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웃고 떠드는 두 사람의 세상이 어쩐지 저만은 들어갈 수 없는 그들만의 성, 챙처럼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제 역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었습니다. 남편의 세상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남편이 없는 텅 빈 집에서 시간을 세는 것뿐이었죠. 자정을 훌쩍 넘겨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피곤해 지친 얼굴이었지만 제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밥은 먹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의 등에서는 묻지 말라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고요한 밤, 잠든 줄 알았던 남편의 휴대폰이 머리맡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흠칫 놀라며 전화를 받더니
황급히 이불을 걷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웅얼거림 뿐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낮에 저와 대화할 때와는 다른 다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온통 그 매니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계약을 따냈는지, 내일은 그녀와 어떤 중요한 미팅이 있는지, 제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존경과 감탄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이죠. 남편의 바쁘다는 말은 더 이상 제게 변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결국 눈앞의 현실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길가의 찻집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가 그리 즐거운지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여자도 마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 여자가 몸을 기울여 남편의 옷깃을 자연스럽게 매만져 주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을 챙기듯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요. 하지만 제 숨을 먹게 한 것은 그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이었습니다. 꿀이라도 떨어질 듯 다정하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충만해 보이는 그 눈빛,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아, 저 눈빛. 한때는 오롯이 나만을 향했던 내 젊은 날의 모든 것이었던 저 눈빛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의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인생은 거짓말처럼, 아니,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남편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많은 조명이 그를 비추고 사람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익숙한 소파에 홀로 앉아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반짝이 의상을 입고 능숙하게 손을 흔드는 저 사람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문에서는 황혼의 아이돌, 중년의 트로트 황태자 같은 낯간지러운 말로 그를 포장했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그 여자가 함께였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그의 모습에 환호했지만 저는 그 성공이 만들어낸 거대한 벽에 갇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편의 이름을 연호했지만 정작 저는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이라는 차가운 유리가 우리 사이에 평생을 쌓아온 세월보다 더 두껍고 단단한 벽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불안은 현실이 되어 제 가슴을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연말 시상식에 같이 가자는 제 말에 남편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올 자리가 아니야. 집에서 텔레비전으로나 봐. 그 차가운 한마디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텔레비전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그 여자의 팔짱을 낀 채 레드카펫을 밟는 남편의 모습을요.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주고 흐르는 땀을 닦아주는 그 여자의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아내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기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환상의 파트너, 그림자 내조 같은 말들로 두 사람을 엮기 시작했고 급기야 열애설이라는 끔찍한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결정타는 그 여자의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는 남편과 그 옆에 다정하게 기댄 그 여자, 수많은 좋아요 아래로 달린 댓글들.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요. 사모님이신 줄.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제 수십 년의 세월은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에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때 서재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 나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귀에 그리고 심장의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내 예술가로서의 영혼을 이해해 주는 건 당신뿐이야.
우리 집사람은 이런 내 꿈을 평생 가도 이해 못해. 그저 하루하루 밥해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사람이니까.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유리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제 세상도, 제 믿음도, 제 인생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삶이 그 사람의 단 한마디에 이렇게 허무하게 부정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에 남편이 놀라 서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창백하게 질린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군요.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아닌 모든 것이 귀찮다는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그저 밥이나 해먹이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제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다는 듯 가면을 벗어 던진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낯선 얼굴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터뜨리며 절규했습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제발 이유라도 말해줘요. 왜? 남편은 울부짖는 저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무심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내게 당신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아.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에겐 내 예수를 이해해주고 이 길을 함께 걸어줄 사람이 필요해. 당신은 못하잖아. 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는 그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얼음처럼 차가운 낯선 남자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간 텅 빈 거실에 저는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한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문득 제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결혼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억나세요? 매서운 겨울바람에 손이 꽁꽁 얼었던 날, 당신이 내 손을 호호 불어주며 이 반지를 끼워주었잖아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당신의 그 따뜻했던 약속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그 따뜻했던 약속은 이제 제 손가락 위에서 차가운 쇠붙이로 남아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던 영원은 고작 여기까지였나요? 당신의 성공이 시작되는 지점이 우리 사랑의 끝이었나요? 반지를 빼려 했지만 수십 년의 세월의 마디가 굵어진 손가락에서 반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요. 그 사람은 정말로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그 무심한 소리와 함께 이 집을 가득 채우던 모든 소리와 온기가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의 웃음소리가 배어있던 벽지, 함께 장을 봐와 채워 넣었던 냉장고, 나란히 신발을 벗어두던 현관. 이 모든 익숙한 공간이 이제는 저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늘 앉던 소파 한쪽이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온기가 남아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차가운 그림자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나란히 놓인 찻잔 2개, 하나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고 다른 하나는 주인을 잃었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우리가 마치 지금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참 따뜻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저 붉은 빛이 오늘따라 왜 이리도 차갑고 무정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빛은 방 안의 먼지들을 비추며 이 집이 얼마나 텅 비어버렸는지를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제 심장을 옥죄는 것만 같습니다. 이 텅 빈 집에서, 이 끝없는 고독 속에서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시간은 참 무심하게도 흘러갔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날들이 지나고
모든 것을 원망하던 마음도 잿더미처럼 사그라들었습니다. 빈집에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슬픔을 넘어선 깊은 무기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문 너머로 시들어 죽어가는 화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남편과 함께 정성껏 가꾸던 것이었죠. 앙상한 가지를 보는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화초도 나처럼 죽어가고 있구나.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주 오랜만에 물을 주었습니다. 메마른 흙 속으로 물이 스며드는 소리가 마치 제 마른 가슴을 적시는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시든 화초에 잎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원망 속에 저 자신을 가둬둘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제 눈빛에서 서서히 공허함 대신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작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되기 이전에 제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아주 소박한 꿈이었죠.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어있던 그림 교실 안내문을 떼어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잡아보는 연필은 어색했지만 하얀 도화지 위에 서툰 선 하나를 긋는 순간 잊고 있던 설렘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잿빛이었던 제 세상이 조금씩 다채로운 색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남편 흉을 보기도 하고 다 큰 자식들 걱정을 늘어놓기도 하며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 세상은 너무나도 좁았다는 것을. 집이 제 세상의 전부였고 남편이 그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훨씬 넓었고 그 세상 속에는 저를 기다리는 다른 인연과 다른 행복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타인이 아닌 온전한 제 자신의 내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창밖으로 노을이 집니다. 하지만 이제 저 붉은 빛은 더 이상 차갑지도 무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제 남은 날들을 따스하게 감싸주는 온기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황혼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새로운 밤과 더 찬란하게 떠오를 내일을 맞이하는 장엄한 시작이라는 것을요. 우리 모두에겐 각자의 황혼 실화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배신이든 상실이든 혹은 예기치 못한 인생의 갈림길이든 말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가는가일 것입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잃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나 자신을 위한 문을 열어준다는 말에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오늘 황혼 실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혹은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인생의 한 조각과도 같은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희는 언제나 이곳에서 여러분께 깊은 공감과 따뜻한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